30년 결혼 생활, 남편의 지갑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로 모든 것이 무너진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유진의 삶은 오랜 시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인 시계처럼 흘러왔다. 이른 아침 남편 성훈의 출근길을 배웅하며 시작되는 하루는 늘 같은 패턴이었다. 주말에는 딸들과 함께 장을 보고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저녁이면 식탁에 마주 앉아 무미건조한 대화를 나누는 일상. 유진은 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굴레 속에서 자신의 삶이 견고하게 뿌리내렸다고 믿었다. 성훈은 늘 출장이라는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았지만 유진은 그저 남편의 어깨에 놓인 가장의 무게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그 빈자리를 감내했다. 남편의 성공은 곧 가족의 행복이라는 당연한 명제에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성훈은 아침 일찍 지방 출장을 간다며 부랴부랴 현관을 나섰다. 평소와 다름없는 작별의 키스와 잘 다녀와라는 짧은 인사를 나누고 돌아선 유진은 문득 식탁 위에 놓인 검은색 가죽 지갑을 발견했다. 그의 지갑.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성역이었다. 아니, 열어볼 필요가 없었다. 굳이 의심할 이유가 없었고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다. 성훈은 늘 자신의 지갑을 끔찍하게 아꼈고 혹여 유진이 만질라 치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번은 성훈의 지갑이 소파 밑으로 떨어진 것을 주워 건네려다 내 물건은 함부로 만지지 마. 라는 차가운 경고를 들은 적도 있었다. 그 뒤로는 지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성훈이 놓고 간 것이라니. 출장길에 가장 중요한 지갑을 두고 갔다니.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유진은 일단 지갑을 챙겨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B-하는 신호음뿐이었다. 이미 운전 중이거나 비행기에 올랐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유진은 지갑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두툼한 지갑은 묵직했다. 손에 들고만 있어도 남편의 채취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겉면은 닳아 있었지만 10년이 넘게 쓴 지갑인데도 묘한 광택이 흘렀다. 괜히 마음이 동요했다. 그동안 무심했던 남편의 일상 속으로 잠시 발을 들여놓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충동이 일었다. 남편의 지갑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그리고 어쩌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남편의 다른 면모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호기심. 그러나 그 호기심은 금세 사라졌다.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었기에 굳이 깨트리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유진의 마음속에 존재했다. 그녀는 지갑을 거실장 위에 올려놓고 집안일을 시작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쌓인 설거지를 해치웠다. 그러나 머릿속은 온통 지갑 생각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성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기야, 나 지갑 안 가져왔어. 깜빡했네. 고속버스 타기 전에 알았지 뭐야. 택배로 보내줘. 유진은 놀라면서도 안도했다. 택배로 보내달라니 직접 가져다 줄까 고민했던 마음이 무색해졌다. 그래, 도착해서 전화해. 바로 보내줄게. 성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다. 전화를 끊고 유진은 다시 지갑을 들었다. 이제는 정말 보내줘야 할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때 유진의 시야에 지갑 한쪽 모서리에 살짝 삐져나온 얇은 종이가 들어왔다. 오래된 사진인 듯 모서리가 조금 접혀 있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디테일이었지만 유진의 심장을 쿵 떨어뜨렸다. 지갑을 열어볼까 말까 망설이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 종이 한 장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 남편의 출장길에 대한 의심을 떨쳐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지갑을 열어보는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이 찝찝한 감정의 해소를 위한 필연적인 수순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었다. 지갑 안쪽에는 낡은 증명사진 몇 장과 신분증, 그리고 신용카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아래 얇은 종이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겹쳐져 있었다. 그것들은 증명사진이 아니었다. 유진은 손을 덜덜 떨며 사진들을 꺼냈다. 첫 번째 사진에는 남편 성훈이 낯선 여성과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두 번째 사진에는 그 두 사람과 함께 앳된 아이가 돌상에 앉아 웃고 있었다.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모든 사진에는 그 아이와 낯선 여성이 함께였다. 마치 한 가족인 것처럼. 사진 속의 아이는 성훈을 꼭 닮아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와 우리 아들 첫돌 축하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유진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가슴 속에서 차가운 얼음덩어리가 솟구치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익숙한 풍경 속에 놓인 낯선 지갑,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낯선 사진들.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듯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 맺힌 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마치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듯 그렁그렁한 눈에는 살기가 감돌았다. 남편의 지갑은 더 이상 성스러운 공간이 아니었다. 이 지갑은 켜켜이 쌓인 거짓과 배신의 증거물이었다. 유진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픔보다는 비웃음에 가까웠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오랜 세월을 바보처럼 살아왔는가?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섬뜩한 예감과 함께 유진은 남편의 지갑을 꽉 움켜쥐었다. 유진의 손에 들린 지갑은 이제 더 이상 성훈의 채취가 아닌 거대한 배신과 거짓의 냄새를 풍기는 것 같았다. 사진 속 아이의 해맑은 미소는 유진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아이는 누가 봐도 성훈을 닮아 있었다. 그 미련한 확신이 유진을 다시 한번 무너뜨렸다. 유진은 멍하니 소파에 앉아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봤다. 손가락 끝으로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훑었다. 곱상한 얼굴, 유진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외모, 그리고 다정하게 웃고 있는 성훈의 모습. 그녀는 누구인가? 대체 언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일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동시에 수많은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성훈이 잦은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웠던 날들, 주말마다 피곤하다며 잠만 자던 모습, 휴대폰을 늘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잠금 설정해 놓았던 행동들. 유진은 그 모든 것을 그저 바쁜 남편의 일상이라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믿으려 애썼다. 작은 의심의 싹이 움틀 때마다 스스로에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유진. 그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고 되뇌며 싹을 잘라냈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합리화하며 쌓아올린 30년의 신뢰가 이 작은 사진 한 장에 산산이 부서졌다. 아니, 배신은 성훈에게서만 온 것이 아니었다. 유진의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유진은 결혼 후 아들을 낳지 못해 시어머니에게 갖은 구박을 받았다. 내가 복이 없는 여자라 내 아들 떼를 못 잇는 거야라는 모진 말은 유진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해마다 제사 때마다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지 하는 말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 그런데 만약 시어머니가 성훈의 혼외 자식을 알고 있었다면 유진은 손이 덜덜 떨렸다. 그토록 자신을 멸시하고 깎아내렸던 이유가 혹시 성훈의 다른 가정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면 유진은 이 분노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의 배신은 그저 둘만의 문제였지만 시어머니의 침묵과 방조는 유진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였다. 유진은 사진들을 다시 지갑 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이 증거물들은 그녀의 소나귀에 들어왔다. 이제 더 이상 성훈은 그녀에게 속임수를 쓸 수 없었다. 유진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당장 성훈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다. 이 사진들은 대체 뭐냐고, 이 아이는 누구냐고, 당신은 대체 나를 얼마나 기만해 왔냐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그러나 이내 이성을 되찾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성훈은 분명 모든 것을 부인하고 변명할 것이다. 자신을 더욱 교묘한 거짓말로 속일 것이다. 그리고 유진은 다시 한번 상처받을 것이다. 그때 유진의 눈에 작은 메모장이 들어왔다. 그 메모장에는 성훈이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정보가 적혀 있었다. 유진은 망설이지 않고 메모장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성을 잃고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고 냉정하게 증거를 모아야 한다. 복수심은 차갑고 단단한 칼이 되어야 했다. 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했다. 유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눌러 담았다. 성훈이 이 지갑을 가지러 돌아오기 전에 혹은 택배로 보내기 전에 모든 것을 파헤쳐야 했다. 유진은 서둘러 컴퓨터를 켰다. 성훈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추측하여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했다. 그의 신용카드 사용 패턴은 지극히 평범했다. 회사 근처 식당, 주유소, 백화점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지방 출장 중이었다던 날 성훈의 카드는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결제되었다. 해외 출장 중이었다던 날에는 서울 외곽의 한 리조트에서 결제 내역이 확인되었다. 유진은 그 모든 것을 스크린샷으로 남겼다. 스크린샷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낯선 여성의 이름이 적힌 문자 내역도 발견되었다. 그 이름은 바로 사진 속 여성의 이름과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유진의 손은 덜덜 떨렸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고 무력한 정숙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지갑에서 발견한 이 진실을 이용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이혼? 물론 이혼을 해야 했다. 그러나 단순히 이혼만 하고 끝낼 수는 없었다. 성훈에게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시어머니에게 그들이 유진에게 안겨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되갚아 주리라 다짐했다. 유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이 게임의 승자는 자신이 될 것이라고 유진은 확신했다. 유진은 지갑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더 이상 아무도 자신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 지갑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유진은 그 위에 털썩 앉았다. 지난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성훈과 만난 날 결혼을 약속했던 순간, 그리고 두 딸을 낳아 기르며 행복했던 시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특히 유진을 아프게 한 것은 남편의 불륜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또 다른 가정을 꾸릴 정도로 깊고 오래된 관계였다는 사실이었다. 성훈이 거짓된 출장길에 올랐을 때 그는 다른 가족과 돌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행복했던 순간 유진은 두 딸의 엄마이자 성훈의 아내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실이 유진의 모든 감정을 파괴하고 새로운 감정을 심어 놓았다. 복수심. 유진은 침대 위에서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에 눈물샘마저 말라버린 것 같았다. 그녀의 몸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은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수십 년간 굳건하게 쌓아왔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 소리가 지나가자 그 빈자리에 굳건한 결심이 들어섰다. 유진은 더 이상 슬퍼하거나 좌절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을 짓밟은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성운의 지갑에서 꺼낸 사진들은 이제 유진의 손에 들어온 강력한 무기였다. 이 무기를 어떻게 휘두를 것인가. 섣부른 행동은 독이 될 수 있었다. 유진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모든 것을 빼앗아오리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아니,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유진은 성운이 이 모든 것을 잃도록 만들어야 했다.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명예,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가 숨겨온 또 다른 가정까지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변호사였다. 이혼 전문 변호사. 감정 싸움이 아닌 법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다. 유진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상간녀 소송, 재산분할 등 수많은 키워드들이 유진의 손가락 끝을 따라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다. 백승의 변호사. 드라마와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얼굴을 비추던 유명한 변호사였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백승의 변호사의 사무실에 상담을 신청했다.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었다. 단지 전화로 상담하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복수를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상담 약속을 잡고 난 후 유진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증거 수집. 변호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유진은 성운의 차량 블랙박스를 떠올렸다. 성운은 늘 출퇴근길에 블랙박스를 켜두었다. 그동안 한 번도 관심 갖지 않았던 블랙박스가 이제는 거대한 보물 창고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성운이 차에 설치해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몰래 빼냈다. 혹시라도 들키지 않도록 평소처럼 평온한 얼굴로 집안일을 했다.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꽂았다. 수많은 영상 파일들이 나타났다. 유진은 최근 한 달치의 영상을 모두 확인했다. 성운의 출근길, 퇴근길, 그리고 주말에 피곤하다며 집에만 머물렀던 날, 그는 다른 여성과 드라이브를 하며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자기야, 다음 달 우리 아들 유치원 발표회 꼭 와야 돼. 우리 아들이 아빠 제일 좋아하잖아. 아, 그날? 그래, 꼭 갈게. 근데 혹시 유진이가 알면 어떡하지? 걱정 마, 자기가 그렇게 출장 핑계 잘 대는데 뭘. 그들의 대화는 유진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칼날과 같았다. 심지어 그들은 유진의 딸들보다도 아이를 더 많이, 더 자주 언급했다. 성운의 목소리는 유진에게 말할 때보다 훨씬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유진은 그 모든 대화가 녹음된 영상을 백업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이것은 유진의 삶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남편을 파멸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과정이었다. 유진은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을 마침내 해방시키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제 시작이었다. 유진은 약속된 날 떨리는 마음으로 백승의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간판에는 법률사무소 승이라고 쓰여 있었다. 사무실 내부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지만 유진은 그곳에서 풍기는 차갑고 냉철한 기운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백승의 변호사는 텔레비전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였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빈틈없는 눈빛을 가진 그녀는 유진을 맞이하며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오세요, 유진 씨. 앉으세요. 유진은 건네받은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심호흡을 했다. 자신의 비참한 사정을 처음으로 타인에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버거웠지만 그녀는 이미 감정을 추스르고 있었다. 유진은 준비해온 휴대폰과 녹음 파일을 내밀었다. 지갑 속에서 발견한 사진들, 성운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스크린샷,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에서 백업한 영상과 음성 파일.
백 변호사는 유진이 내민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폈다. 그녀의 표정은 시종일관 무표정했지만 가끔씩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며 유진은 자신의 상황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임을 직감했다. 자료 검토가 끝나자 백 변호사는 유진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상황은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남편분은 현재 유진 씨를 기만하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증거들을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가져오신 자료들은 매우 훌륭합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진의 눈을 들여다보며 덧붙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백 변호사는 그런 유진의 단호한 태도를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제가 의뢰인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냉정한 전쟁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패배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유진 씨는 이미 감정을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군요. 백 변호사는 이혼 소송의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첫째, 남편분 명의의 재산 목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의 가압류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남편분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간녀에 대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불륜 관계의 지속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진 속 아들의 존재는 남편분의 외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되고 지속된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는 남편분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게 할 수 있습니다. 백 변호사의 조언은 유진의 머릿속에 정교한 설계도처럼 그려졌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었다. 유진은 법이라는 거대한 무기를 이용해 성운의 모든 것을 앗아올 계획을 세웠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성운은 유진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유진이 모은 증거들은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 유진은 백 변호사에게 한 가지 의문을 던졌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백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생활을 30년 넘게 이어오셨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하면서도 혼외자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상상 가능한 일입니다.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불가능하지만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에게 정신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남편분과 시어머니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모든 사실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유진의 복수심에 기름을 부었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성운과 김 여사의 얼굴 앞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유진은 백 변호사에게 재산 가압류 신청과 상간녀 소송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성운의 아내 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을 든 차갑고 냉정한 투사였다. 백승의 변호사를 만난 후 유진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앉아 눈물만 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 순간을 감정 낭비 없이 복수를 위한 준비에만 몰두했다. 성운의 모든 행동이 감시 대상이 되었다. 유진은 그가 집에 있을 때마다 그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가 잠든 사이 몰래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유진은 성운의 생체 인식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잠든 그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어 잠금을 해제했다.
그의 휴대폰에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낯선 여성, 은주와의 메시지 기록은 물론 그녀와 아들의 사진이 가득했다. 성우는 유진에게는 단 한 번도 보낸 적 없는 다정한 이모티콘과 애정 표현을 은주에게 사용하고 있었다. 자기야, 보고 싶다. 우리 아들 아빠가 많이 사랑해. 이번 주말에는 같이 여행 갈까? 등 유진의 가슴을 찢어놓는 문자들이 수없이 많았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백업했다. 캡처 화면을 찍고 중요한 대화는 통째로 녹화했다. 성훈이 은주에게 보낸 선물 목록,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하며 찍은 영상들까지도 유진의 증거 목록에 추가되었다. 유진은 그의 컴퓨터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의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가족이라는 폴더가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성훈과 은주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결혼 생활 초부터 시작된 사진들이었다.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훈은 유진을 속여왔던 것이다. 유진은 사진들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이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 많을수록 유진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그들의 행복은 유진의 불행 위에서 피어난 것이었다. 유진은 이 모든 증거들을 클라우드에 따로 저장하고 백승의 변호사에게 보냈다. 변호사는 그녀의 철저함에 감탄하며 말했다. 유진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완벽한 승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편분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모든 것을 가압류 신청하는 것뿐입니다. 백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유진은 재산 목록을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성훈의 서재에서 발견한 통장과 주식 계좌 정보, 부동산 계약 서류 등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는 유진 몰래 상당한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으며 작은 아파트를 혼자 명의로 구매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을 백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변호사는 즉시 가압류 신청을 준비했다. 유진은 성훈의 모든 것을 빼앗아 올 수 있다는 확신에 사로잡혔다.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어느 날 성훈이 갑자기 일찍 퇴근했다. 유진은 하마터면 증거 수집 중인 것을 들킬 뻔했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쾅거렸지만 유진은 능숙하게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를 맞이했다. 웬일이야, 이렇게 일찍 왔네. 성훈은 피곤한 듯 소파에 몸을 던지며 말했다. 응,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 유진은 그의 낯빛이 어딘가 어둡고 초조해 보이는 것을 눈치챘다. 성훈은 잠시 후에도 안절부절 못하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유진은 그가 은주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잠시 후 깜빡한 게 있어서 회사에 다시 가야 할 것 같아라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유진은 성훈이 나가자마자 그의 컴퓨터를 확인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은주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있었다. 자기야, 미안. 유진이가 일찍 들어와서. 지금 바로 갈게. 유진은 그 메시지를 보며 차갑게 웃었다. 그는 유진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만 유진은 이미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백승의 변호사의 조언대로 시어머니 김 여사에게도 미묘한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김 여사는 평소에도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유진을 못마땅해하며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강조하곤 했다. 유진은 어느 날 김 여사를 찾아가 일부러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성훈 씨가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드네요. 출장도 너무 잦고. 혹시 어머니는 아들이 요즘 어디서 뭘 하는지 아세요? 유진은 김 여사의 표정을 살폈다. 예상대로 김 여사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이내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다.
아들이 회사 일 때문에 바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투덜거려.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는데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그런 투정이나 부리고. 쯧쯧. 내가 아들 하나만 낳았어도 성훈이가 이렇게까지 고생 안 했을 거야. 유진의 심장은 다시 한번 쿵 떨어졌다. 김 여사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그러나 유진은 그 비수에서 또 다른 진실을 발견했다. 김 여사의 말은 유진의 불임에 대한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훈이 다른 곳에 가정을 꾸리고 있었음을 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유진이 아들을 낳지 못해 속을 끓일 때 김 여사는 이미 성훈의 혼외자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유진을 비난하고 깎아내렸던 것이다.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김 여사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아들 하나 못 낳아서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성훈 씨는 이미 다른 곳에 아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유진의 질문에 김 여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유진은 그 모습에 섬뜩한 쾌감을 느꼈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묵인과 방조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했다. 김 여사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다. 무슨 소리니 유진아.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성훈이가 다른 여자를 만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유진은 김 여사의 변명을 비웃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도 예전에는 어머니 말씀처럼 성훈 씨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성훈 씨 지갑에서 그들이 가족 사진을 발견했거든요. 돌잔치 사진이요. 아들이 정말 성훈 씨를 쏙 빼닮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던 거군요. 제가 아들을 못 낳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남편에게 아들이 있었으니까. 김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동공 지진을 일으키며 유진을 쳐다보았다. 유진은 냉정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저를 속일 수 없어요. 성훈 씨가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 아들이 어머니의 진짜 손자가 되겠죠. 제 딸들은 이제 손녀 취급도 못 받겠네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이제 어머니의 손녀를 낳지 못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은 김 여사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김 여사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위선을 폭로하는 증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속은 놀랍도록 평화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성훈 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었다.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두 거대한 위선자 집단과의 싸움이었다. 유진은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딸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민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오늘 저녁에 수민이랑 같이 집에 올 수 있니?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유진은 두 딸 지민과 수민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지민은 회사 생활에 지쳐 피곤한 기색이었고 수민은 대학 과제를 하다 달려왔는지 얼굴이 굳어 있었다. 둘 다 엄마의 부름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유진은 두 딸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은 거실을 무겁게 짓눌렀다. 유진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겪은 끔찍한 진실을 사랑하는 두 딸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그들의 상처를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유진은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민아, 수민아. 엄마가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유진은 성훈의 지갑에서 발견한 사진들을 꺼내 두 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그리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덤덤하게 이야기했다. 사진 속 해맑게 웃는 성훈과 낯선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본 지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수미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거실은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이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다.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민이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빠가 다른 여자를 그리고 아들까지 있다고. 말도 안 돼. 거짓말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지민은 아버지 성훈을 존경했고 그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런 아버지가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은 지민의 세계를 통째로 흔들었다. 수미는 언니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유진이 내민 휴대폰 속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아니야, 이건 그냥 아빠의 일탈이 아니야. 이건 완벽한 계획 범죄야. 엄마를 완벽하게 속인 거야. 수미는 침착한 목소리로 분석하듯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충격보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당해온 기만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 유진은 두 딸의 반응을 보며 안도와 함께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딸들까지 함께 짊어지게 한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진은 곧 깨달았다. 이 고통은 그녀 혼자만의 몫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가정을 기만하고 파괴한 성훈의 죄였다. 유진은 두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는 너희한테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 이제부터는 엄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니까. 우리 세 명이 함께 싸워야 해.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유진을 안았다. 엄마, 괜찮아. 왜 이제 말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파. 우리가 함께 할게. 우리가 엄마 옆에서 같이 싸워줄게. 지민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유진의 옷을 적셨다. 수미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주먹을 꽉 쥐었다. 아빠한테 복수해야 해. 엄마를 이렇게 만든 사람한테 그냥 당하고 있을 순 없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엄마를 구박했던 할머니한테도 똑같이 되갚아줘야 해. 수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세 모녀는 그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진은 그동안 백승의 변호사와 함께 세운 계획을 딸들에게 설명했다. 재산 가압류 신청, 상간녀 소송,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훈과 김 여사를 한자리에 불러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 두 딸은 유진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자신들의 역할을 찾아 나섰다. 지민은 직장 생활을 통해 얻은 정보 수집 능력을 활용해 성훈의 사업과 관련된 약점을 찾아보기로 했다. 수미는 컴퓨터와 휴대폰에 능숙한 젊은 세대답게 성훈이 혹시라도 빼돌릴 수 있는 재산의 행방을 추적하기로 했다. 세 모녀는 그날 밤을 새워가며 자신들의 역할 분담을 정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이혼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굳건히 버텨낼 연합을 형성했다. 유진은 두 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강한 의지를 발견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한 가정의 정의를 위한 거대한 전쟁이 되었다. 지민과 수미는 복수 계획에 착수하면서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그들은 마치 셜록 홈즈라도 된 듯이 성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지민은 성훈의 회사 동료 중 한 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모임이라는 핑계로 그 동료를 만나 성훈의 회사 생활에 대해 미묘하게 질문을 던졌다. 아빠가 요즘 많이 바쁘시죠?
프로젝트 때문에 지방 출장도 자주 가시고. 동료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성훈이 형 요즘 지방 출장은 거의 없는데. 이번에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서울 사무실에서만 진행돼. 그리고 형 요즘 일이 많다면서 맨날 야근 안 하고 일찍 퇴근하더라.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 한마디가 지민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성훈이 거짓말을 해왔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유진이 모은 블랙박스 영상이 성훈의 이중 생활을 보여주었다면 지민이 얻은 정보는 성훈의 거짓말을 회사 내에서도 증명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지민은 그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한편 수민은 인터넷 검색 능력과 자료 조사 능력으로 성훈의 혼외자인 아들의 정보를 찾아냈다. 그녀는 성훈의 은밀한 SNS 계정을 발견했고 그 계정 속에서 은주와 성훈, 그리고 아들의 일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은주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아들과 성훈의 행복한 순간들을 게시물로 올리고 있었다. 아들의 이름, 나이, 다니는 유치원까지 모든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수미는 그 모든 것을 캡처하고 저장했다. 수미는 또한 성훈이 자신의 아들 명의로 비밀리에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성훈은 유진 몰래 모아둔 재산의 상당 부분을 그 계좌에 옮겨두고 있었다. 그 계좌는 성훈의 명의가 아닌 아직 이름도 모르는 아이의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었다. 수미는 해킹 전문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 계좌의 비밀번호와 거래 내역을 모두 확보했다. 유진은 두 딸이 가져온 증거물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을 일이었다. 그녀는 두 딸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너희가 없었다면 엄마는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두 딸은 유진의 말에 웃으며 답했다. 엄마, 이건 엄마만의 일이 아니야. 우리 아빠가 엄마를 속인 것처럼 우리도 속인 거야. 당연히 우리가 나서야지. 세 모녀는 복수의 설계도를 더욱 치밀하게 다듬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종 폭로를 위한 완벽한 무대를 만드는 것뿐이었다. 유진은 백승의 변호사에게 연락해 모든 증거물들을 전달하고 재산 가압류 신청 및 이혼 소송 서류 준비를 최종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 변호사는 유진이 모은 증거물들의 양과 질에 놀라며 말했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남편분은 변명할 여지조차 없을 겁니다. 이제는 결전의 날을 잡는 일만 남았습니다. 유진은 딸들과 상의 끝에 결전의 날을 정했다. 성훈의 생일. 그동안 그에게 헌신적인 아내로 살았던 유진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다. 그날 유진은 남편을 위해 차려주던 생일상 대신 그의 모든 위선과 거짓을 무너뜨릴 폭탄을 터뜨리기로 결심했다. 성훈의 생일은 더 이상 축복의 날이 아닐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비참한 날이 될 것이었다. 성훈의 생일이 다가왔다. 유진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다. 성훈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평온한 표정으로 출퇴근을 했다. 유진은 그런 성훈의 위선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감정을 꾹 눌러 담았다. 결전의 밤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훈을 맞이하고 싶었다. 복수는 차갑고 우아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유진은 그날 성훈에게 생일 저녁에 둘이서 오붓하게 보내자고 말했다. 성훈은 미소를 지으며 좋지, 자기야라고 답했다. 성훈은 유진이 준비한 평범한 생일 저녁 식사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진이 준비한 것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이었다. 유진은 백승의 변호사로부터 최종 준비된 서류들을 전달받았다. 재산 가압류 신청서, 이혼 소장, 그리고 상간녀 소장까지 모든 서류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유진은 딸들에게 모든 서류를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딸들은 서류를 보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어머니를 향한 연민과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교차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성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여보, 어머니께도 함께 식사하자고 말씀드렸어. 다 같이 생일을 축하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성훈은 아무런 의심 없이 알겠어. 어머니 모시고 갈게라고 답했다. 유진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성훈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유진은 식탁을 정갈하게 차리고 그 위에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했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성훈이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가족의 생일 파티였다. 하지만 그 식탁 아래에는 유진의 복수가 담긴 서류 가방이 숨겨져 있었다. 성훈이 김 여사와 함께 집에 도착했다. 성훈은 유진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안심했다. 김 여사 역시 유진이 자신에게 한 폭로를 잊은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며느리에게 핀잔을 주며 자리를 잡았다. 세 모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감과 함께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성훈이 케이크에 불을 붙였다. 자, 소원 빌어. 유진이 말했다. 성훈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유진은 그가 무슨 소원을 빌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마도 자신의 두 가정이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유지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가 촛불을 끈 순간 유진은 서류 가방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성훈과 김 여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쳐다보았다. 이게 뭐야? 성훈이 물었다. 유진은 가방을 열고 그 안의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펼쳤다. 재산 가압류 신청서, 이혼 소장, 상간녀 소장,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불륜 증거물들. 사진, 통장 사본, 휴대폰 캡처 화면, 블랙박스 녹음 파일 목록까지. 유진은 성훈과 김 여사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성훈 씨 생일 축하해. 이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생일 선물이야. 이혼 소장이랑 재산 가압류 신청서야. 그리고 어머니,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아들의 혼외자 사진도 이 안에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죄책감은 사라지겠죠.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분노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성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고 김 여사의 얼굴은 충격에 일그러졌다. 평화롭고 행복해야 할 생일 파티는 한순간에 파멸의 전장으로 변했다. 이 모든 것은 유진이 몇 달간 계획하고 준비한 완벽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유진의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정적이 아닌 폭풍이 몰아쳤다. 성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김 여사는 충격으로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성훈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유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무슨 짓이냐고요?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해온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당신 지갑에서 이 사진을 발견했을 때 당신은 내게 어떤 감정을 줬을 것 같나요? 당신이 다른 여자랑 웃고 있을 때, 당신 아들이 돌잔치를 할 때 나는 당신이 힘들게 출장 중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매일 밤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을 자격은 당신에게 없어요. 유진은 식탁 위에 놓인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사진 속의 행복한 세 사람의 모습은 성훈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성훈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유진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때 지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성훈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빠, 더 이상 취해지지 마세요. 엄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알아낸 줄 아세요? 아니요,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엄마를 도와드렸어요. 아빠는 엄마뿐만 아니라 저희도 기만한 거예요. 저희한테도 아빠가 없는 셈이었어요.
성우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멈칫했다. 그는 딸들의 눈에서도 자신을 향한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것을 보았다. 성우는 변명하려 했다. 아니, 지민아, 그게 아니라 아빠한테도 사정이 있었어. 수미는 그런 성운의 변명을 비웃으며 말했다. 사정요? 엄마를 속이고 다른 여자랑 가정을 꾸리는 게 아빠의 사정이었어요? 저희 몰래 다른 아들을 위해 돈을 쓰면서 저희한테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얼굴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게 사정이었냐고요? 유진은 성운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다음 카드를 꺼냈다. 성운 씨, 당신이 지방 출장이라고 거짓말했던 날 서울에서 그 여자와 저녁 식사를 했던 영수증이에요. 그리고 해외 출장이라고 했던 날 국내 리조트에서 그 여자와 함께 지냈던 신용카드 내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블랙박스 음성 파일 기록도 있어요. 당신이 그 여자와 어떻게 사랑을 속삭였는지, 그 아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모든 더러운 진실이 다 담겨 있어요. 성운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공포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이 유진에게 완벽하게 속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멍하니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그 서류들 속에는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 목록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유진이 이런 치밀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유진을 그저 무력하고 순진한 아내로만 생각했다. 옆에 있던 김 여사는 성운의 얼굴을 보며 소리쳤다. 성운아,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이 여편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감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이야? 유진은 김 여사의 말을 듣고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들이 다른 곳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에게 아들 못 낳았다고 구박한 것 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의 며느리로서 30년 동안 당한 모욕을 이제는 되갚아 드릴 차례예요. 김 여사는 유진의 말에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유진을 향한 증오와 함께 자신들이 벌인 일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화로웠던 생일 파티는 이제 새 모녀의 복수국이 되어 성운과 김 여사를 차가운 현실 속으로 끌어내렸다. 성운은 유진이 내민 서류들을 들고 손을 덜덜 떨었다. 그 서류들 중에는 재산 가압류 신청서가 가장 위에 놓여 있었다. 이게 뭐 가압류라니? 당신이 어떻게 해? 성운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다.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백승의 변호사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당신의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과 예금, 주식이 모두 가압류될 거예요. 당신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이미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었어요. 성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유진이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동결될 위기에 놓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유진을 그저 돈만 밝히는 속물로 생각했고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알아도 자신에게 매달릴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유진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냉철한 사람이었다. 수미는 성운의 옆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아빠가 저희 몰래 그 아이 명의로 개설한 주식 계좌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계좌에 아빠가 빼돌린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다 증거로 확보했어요. 아빠의 돈이 이제 아빠의 것이 아니게 될 거예요. 성우는 딸의 입에서 자신의 비밀 계좌 이야기가 나오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꾸몄던 모든 비밀스러운 계획들이 이미 유진과 딸들에게 낱낱이 파헤쳐졌다는 사실에 무릎을 꿇고 싶었다. 유진은 성운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속이고 가정을 파괴한 대가예요. 단순히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당신이 지금껏 쌓아왔던 모든 명예와 사회적 지위도 무너질 거예요. 당신의 회사에 당신의 불륜 사실을 알리고
당신이 혼외자와 가정을 꾸려왔다는 사실도 알릴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성우는 유진의 말에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돈과 명예였다. 그러나 유진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성우는 공포에 질려 말했다. 유진아, 제발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과 아이들한테 더 잘할게. 내가 잘못했어. 그러나 유진의 눈에는 더 이상 연민이 없었다. 그녀는 성운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오히려 혐오감을 느꼈다. 용서?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나를 그리고 우리 딸들을 철저하게 기만했어요. 30년 동안 이어진 결혼 생활이 당신에게는 그저 하나의 거짓말이었을 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요. 김 여사는 성운의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성운이 이렇게까지 무력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유진을 향해 울부짖었다. 이 못된 년, 감히 내 아들을 이렇게까지 만들다니.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다. 유진은 김 여사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당신 아들 인생을 망가뜨린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아들을 그렇게 놔두고 저에게 모진 말을 한 것도 한몫했죠. 당신 아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 손자도 당신 아들 명의로 된 재산도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예요. 유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김 여사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과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평화롭고 안락했던 유진의 삶이 한순간에 파괴된 것처럼 성운과 김 여사의 삶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에 접어들었다. 성운은 더 이상 유진에게 매달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식탁을 엎으려 했다. 그때 지민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볼꼴 사납게 만들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아빠가 자초한 일이에요. 아빠는 우리 엄마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잃은 거예요. 수미는 성운의 손에 들린 서류들을 다시 가져왔다. 엄마, 이제 끝내자. 더 이상 아빠와 할머니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유진은 두 딸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충분한 복수를 했다. 성운과 김 여사의 얼굴에 나타난 절망과 공포는 그녀에게 충분한 쾌감을 안겨주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성운과 김 여사를 응시했다. 이 모든 서류들은 변호사님께 이미 전달되었어요. 우리는 당신들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거예요. 당신들의 거짓말과 위선적인 행동에 대한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들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운 씨, 당신은 내게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어머니, 당신은 며느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 아들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당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과 아들 손자도 결국에는 당신들을 비참하게 만들 거예요. 유진의 말은 그들에게 마지막 비수와 같았다. 성우는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고 고개를 떨구었다. 김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을 노려보다 결국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생 쌓아온 명예와 아들의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결국 성운과 김 여사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었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비참하게 집을 나섰다. 그들의 등은 이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달리 굽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유진과 두 딸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패배자일 뿐이었다. 성운과 김 여사가 떠난 후 거실에는 세 모녀만 남았다. 지민과 수미는 유진을 끌어안았다.
유진은 두 딸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의 고통과 인내가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고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 드디어 이겼다고.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래, 우리가 이겼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우리 셋이서. 유진은 두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들의 손은 단단히 얽혀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성훈의 아내와 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연합이었다. 이 밤은 유진의 삶에서 가장 비참한 밤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위대한 승리의 밤이기도 했다. 성훈과 김 여사가 비참하게 집을 떠난 후에도 유진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사회적인 파멸이라는 두 번째 지옥에 직면해야 했다. 백승의 변호사의 사무실에선 재산 가압류 신청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성훈의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과 주식, 은행 예금은 순식간에 동결되었다. 성훈은 돈을 인출하려다 은행 직원의 차가운 통보에 충격을 받았다. 그가 평생 모아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묶여버린 것이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명의로 된 집도 그가 숨겨둔 오피스텔도 모두 법의 소나귀에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유진의 복수국은 성훈의 직장으로도 번져나갔다. 지민은 익명으로 성훈의 불륜 사실과 회사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한 제보를 성훈의 직속 상사와 인사팀에 보냈다. 수민은 성훈의 외도 사실을 그의 동료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그 모든 글에는 유진이 모은 증거물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성훈이 낯선 여성과 찍은 사진들, 블랙박스 녹취 파일의 일부, 그리고 다른 아들 명의로 된 주식 계좌 내역까지.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평소 성실하고 능력 있는 팀장으로 인정받던 성훈의 이중적인 사생활과 불법적인 행태에 동료들은 경악했다. 인사팀은 즉시 성훈에게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성훈은 회사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자마자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회사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 했지만 그가 모르는 새에 온갖 증거들이 이미 회사로 제출된 상태였다. 성훈은 명예로운 퇴직은커녕 비참하게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김 여사 역시 가시방석에 앉은 듯 했다. 아들이 며느리 몰래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아들까지 낳았다는 소문은 그녀가 속해 있는 친목회 모임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평소 며느리에게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했던 그녀의 행동들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조롱거리가 되었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섞인 시선을 견디지 못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체면과 명예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성훈은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유진아, 제발 소 취하해줘. 한 번만 용서해줘. 이대로는 내 인생이 끝장나게 생겼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러나 유진은 냉정했다. 당신이 내게 용서받고 싶다면 당신이 나에게 줬던 고통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당신이 평생 모아온 재산도 당신의 명예도 모두 사라지는 고통을. 그 고통이 내가 당신에게 받은 고통의 10,000분의 1도 안 될 테니까.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성훈은 유진의 단호한 태도에 절망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진에게도 그가 꾸린 다른 가정에게도 그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몇 주 후 유진과 성훈은 이혼 합의를 위해 백승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성훈은 이전에 보았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피폐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그런 성훈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그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였다. 백승의 변호사가 합의안을 제시했다. 재산 분할은 물론 위자료와 두 딸에 대한 위자료까지 합쳐 성운의 재산 대부분이 유진에게 돌아가는 내용이었다. 성운은 합의안을 보고 경악했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기에 달리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백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합의안은 의뢰인이 모아온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실 경우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되실 겁니다. 성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인 채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유진은 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 옆에 조용히 서명했다. 그 펜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는 유진에게 해방의 소리로 들렸다. 이제 그녀의 이름 옆에는 더 이상 성운의 아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저 유진이었다. 성운은 마지막으로 유진에게 매달렸다. 유진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순 없을까? 한 번만. 유진은 그런 성운을 차갑게 응시하며 말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당신이 나에게 줬던 모든 고통을 잊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당신은 나에게 가족을 줬지만 동시에 나는 그 가족 속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내게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돈과 명예, 그리고 당신의 미래까지. 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당신이 내게 준 고통에 대한 대가예요.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성우는 그녀의 뒤를 쫓아갈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합의서와 유진의 손에 들린 이혼 서류를 번갈아 보며 무너졌다. 이혼 서류에 찍힌 유진의 도장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통쾌하고 아름다운 도장이었다. 유진은 변호사 사무실 문을 나서며 시원한 바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운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는 지난 30년간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을 털어내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이혼 후 유진은 성운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으로 충분한 돈을 손에 쥐게 되었다. 유진은 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찻집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차를 좋아했지만 결혼 후에는 가사와 육아에 매달리느라 그 꿈을 접어야 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진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찻집을 차렸다. 이름은 새 모녀의 찻집. 가게 이름 그대로 두 딸 지민과 수민도 퇴근 후와 주말에 가게 일을 도왔다. 그들은 어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가장 열렬하게 지지하는 든든한 동반자였다. 찻집은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었다. 유진이 직접 만든 전통차와 디저트는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단골들을 불러 모으는 힘이었다. 유진은 찻집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아픔을 딛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당당한 여성 유진이었다. 어느 날 유진의 찻집에 백승의 변호사가 찾아왔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백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유진 씨가 혼자서 모든 증거를 준비한 덕분입니다. 유진 씨의 용기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그녀와 꼭 닮은 미소를 짓고 있는 지민과 수민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향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일궈나가고 있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을 느꼈다. 유진의 삶은 한 남편의 배신으로 파괴될 뻔했지만 그녀는 그 파멸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자신의 꿈과 행복을 찾아 나서는 용감한 여성이었다. 유진의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되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이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